긍정적인 앵커가 있고 부정적인 앵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앵커와 앵커링에 대한 이제 개념은 잡혔고, 우리는 어떤 앵커를 그러면 많이 가져야 되는가? 굳이 이런 훈련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앵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또 친구를 볼 때, 내가 모든 걸 다 결국 앵커로 이해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앵커링을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걸 좀 더 병적인 상태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앵커링을 시키는 거예요. 호흡 훈련을 시켰을까? 왜 이완 훈련을 시켰을까? 호흡과 이완 훈련을 계속 시킴으로 해서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본인은 이렇게 하거든. 호흡을 활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호흡을 하고 있는 그 호흡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그 호흡은 뭘까요? 앵커예요. 그럼 호흡하고 나서 내가 안정된 상태가 됐다면 그게 앵커링이에요. 그럼 그 대상의 현재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앵커링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앵커나 앵커링 훈련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에 어떤 사람에게 시켰더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수십 개 앵커를 만들어 가지고 귀 만지면 뭐 기억 나오고 코 만지면 뭐 나오고 실제로 그게 된답니다. 그 사람은.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저는 또 공부할 때 전에 요즘은 지금 많이 안 하는데 전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걸 좀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턱에 이렇게 딱 되면 되게 안정이 되고 집중이 잘 돼요. 이게 뭐냐면 앵커링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책상에만 이제 앉으면 집중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하나의 앵커링 시키는 거죠. 그래 안 하고는 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토요일 날 뭐 행사 좋게 땡기고 계속 바빠요. 그래서 그럼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안 할 게 아니고 그럼 바쁜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활동을 사회활동 해야 되니까 어떻게 쪼개서 할 건가. 일반적인 보면 앵커링 하면 자원 앵커링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부분에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불러내올 수 있는 그 훈련.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내 운동에 달리기 할 때 꼴찌하다가 1등으로 뛰어들어왔던 그 강렬한 느낌. 그 느낌을 내가 지금 불러내고 싶다면 그 느낌을 불러낼 때 여기를 계속 만진다면 아주 강렬하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걸 계속 만지는 거야.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깃보로에다 만지든지 뭐 이걸 만지든지 볼펜을 만지든지 그걸 계속 반복하면 그 상태에 자신감 이게 생겨지죠. 그게 이제 앵커링이에요. 일회적 학습이라는 게 뭔가? 일회적 학습. 단 한 번만에 뇌에 전용 신경 회로를 만든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단 한 번만에. 강렬한 충격이죠. 그러니까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일으키는 것은 단 1회 만에 강력한 회로를 만듭니다. 나만 보고 있다면 나는 1차적인 입장이겠죠. 그런데 내가 상대가 있으면 이제 2차적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밖에 빠져나와서 보면 이걸 우리가 관조한다 그러죠. 네. 객관적으로 본다. 이게 이제 3차적 입장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사고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 내 밖에 모른다면 나는 1차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상대방 입장까지 이해해 준다면 2차적 입장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우리가 그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게 바로 이 3차적 입장이거든요. 3차적 입장이 되면 이게 전체성으로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죠. 객관성을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1차적인 입장이나 2차적 입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차적, 2차적 입장이나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서 한 발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인생 전반에서 보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또 더 많은 사람 관계 속에 보면 하나의 작은 점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게 3차적 입장으로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리라고 합니다. 분리. 그러면 1차, 2차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합 또는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연합이 있고 부정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내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은 과거의 나의 경험 중에 부정적 경험을 지금 현재 내가 뭐 했을까요? 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부분에 연합이 되어 있으면 나는 현재 내 상태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부분에 그 부분들이 차단되거나 막혀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 사고 또는 2차적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에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쿠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 긍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의 부정적 경험조차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들어갔다면 그건 내 안에 들어와서 긍정을 받쳐주는 하나의 안전 필터가 되는 거예요. 안전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00% 긍정만 들어와 있다면 나는 주변에 꼬임에 다 넘어가 버릴 테고 내가 낭떠러지도 두려움 없이 그냥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과거의 내 부정적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어떤 안전 경계를 만들어주든 그게 안전판을 만들어주든 그건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준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 경험 이것과 내가 융합되어 있을 때 그건 심리적 걸림돌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 연합이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들의 어떤 연합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다. 부정적인 것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또 피드백된 부정적 경험이라면 그건 내 삶의 소중한 또 디딤돌이 된다. 다만 트라우마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이런 부정적 경험과 융합이 되어 있다면 나는 현재의 내 상태가 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병적인 상태에서 뭐 해야 되나요? 빠져나와야 되는 걸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 자, 이걸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연합과 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엄마와 아들이. 그러면 엄마가 어릴 때는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연합, 융합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크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점점 엄마와 다른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건강한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간혹 보면 어떤 엄마는 끝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분리를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서운하게 나를 하느냐 하고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컸는데도 성장이 다 됐는데도 분리가 못 된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모든 어떤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뭘 하는 거에 있어서도 엄마의 어떤 가치관이 계속 개입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엄마가 뭘 할까? 내가 이러면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또 혼내진 않을까? 하고 있다면 엄마가 뭐 돼 있나요?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병적인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이 어느 정도의 융합은 건강한 융합은 필요한데 이게 지나친 융합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를 형성 못하거나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병적인 융합이거든요. 뭐냐면 엄마가 집에서 아빠한테 많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또 엄마가 혼자이거나 이랬을 때 병적인 어떤 병을 앓고 있거나 이럴 때 이 아이는 엄마를 내가 보호해야 된다.
엄마한테는 내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또래 집단과의 어떤 교제나 어울림, 뭐는 놀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가기를 꺼려하거나 또 실제로 놀러 갔다 하더라도 가서 엄마 걱정만 하고 있다면 이건 뭐냐면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건 뭐냐면 있을 때 걱정하고 함께 그 하더라도 나가면 그냥 천진난만히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뛰어놀고 들어오면 또 엄마한테 걱정하고 또 함께 아픔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건강한 연합이고 네. 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친구들 간에도 끊임없는 융합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병적인 상태예요. 네. 맞아. 적절하게 우리는 공감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일시적 융합을 해주지만 빨리 분리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융합이 돼가지고 분리를 못하면 상대방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들어와서 뭔가 치유 과정을 거치고 플러스적인 게 되면 괜찮겠죠. 근데 대부분 마이너스적인 게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게 병적인 그런 융합적 친구 관계는 내 삶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연합과 분리로 보면 아 저건 불필요한 지금 융합을 하고 있구나. 저거는 분리하는 게 맞다. 이걸 이제 알면 우리는 뭐냐면 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100% 만족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융합적인 부분을 잘 이어가고 그 소중한 사람들과도 때로는 뭐 분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과 분리를 계속 적절하게 해주는 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 관계고 내하고 먼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분리되어 있는데 굳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융합을 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내게 관계없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융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관심 정도는 필요한 부분들이다. 네. 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거는 불이 강을 넘어오지는 못하니까 저기에 불난 거는 내가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 내게 위험을 안 준다. 그래서 우리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럼 분리가 뭐냐면 바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는 거죠.